예, 장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장 그리고 12월의 흐름들 미리 좀 점검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됐는데 기대감을 아마 조금 낮춰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11월 말에 들게 합니다. 어제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들 그리고 아마 지수는 1.4%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웬만한 뭐 기술주나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잘 나가던 종목을 뭐 한 3%, 4%, 5%씩 어제 뚝뚝 부러졌거든요. 예. 점검 한번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변동성 경계합니다라는 부분을, 연속성을 경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제 또 삼성전자가 또 낙폭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5% 충격받은 것도 이제 기억에 생생한데, 아직 뭐, 며칠 안 됐는데, 이틀 쉬고 나서 다시 또, 어제 개파락 출발했고, 뭐 장중에는 제가 뭐 막판 들어서 마지노선 불렀던 250을 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폭이 좀 깊어졌었습니다. 네, 254만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좀 이따가 한번 전체적인 이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죠. 차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미증시를 보니까 다우가 24,000P를 또 넘겼더라고요. 뭐, 얘기 나오는 걸로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뭐,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금 공화당에서 3표의 이 이탈표만 있어도 상원에서 깨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안 깨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 나오면서, 어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기술주들 반등 나왔어요. 근데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 정도 빠졌고요. 네, 그렇군요. 이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한 2.6%대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6% 정도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드려 맞기 그러니까 전일의 미증시, 전전일의 미증시죠. 이쪽을 한번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한 9% 빠졌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하락을 보였던 상황이라 뭐 시작할 때 이미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부분을 알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메꿔줬으면 이라는 기대를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어제 외국인들 총 매도가 5,924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시장에서 쏠림 매도가 5,153억입니다. 거의 다네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린 매도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코스피 쪽으로 우려를 확산시킨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제한포트 내에서 IT색을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 대안으로 얘기하는 업종들에 대한 뭐 니즈가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읽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요, 제가 최근에도 변동성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는 시장의 변동성 값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위험이라고 얘기하면 편차, 뭐 분산값, 위험값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값. 그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최저로 떨어져 있는 구간, 최저로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튀는 시점이 있어요. 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점에서 튀면 어떻게 하지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시점인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런 잔파들 있죠. 이런 잔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잔파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기조 자체가 레벨 다운된 데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조정파에 그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런 그림들은 경계하면서 보되 너무 잔파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이거는 대응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일부의 뭐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제한폭토에 닥친 고민해서 삼성전자라고 써놨는데, 제가 제한포트라는 거를 여러분께 들이밀면서
단 한 번도 편출하지 않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꺾였네요. 이거 저 팔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위에 걸 못 먹어요. 팔고 갈게요. 라고 하고 뭐 그냥 제껴놨으면은 이 다음 걸 못 먹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마지노선 가격으로 제시했던 게 250이었고요. 지난번 같은 마지노선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은 남겨두고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탈되면 대응합니다. 뭐 시장에서 나온 시그널이고, 시장이 뭐 항상 정답을 내려주니까 여기에 걸맞는 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낙폭 발생된 건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입니다. 봉 4개 지우고 보면 그 이전까지는 최고가 증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높아졌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같은 집 식구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기 이 차트에다가 다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들 얘기해요. 야, 삼준천정이었잖아. 팔았어야지. 뚫었으면. 그럼 또 얘기가 아니고 너무 결과론적으로 보신 거고, 지금 보게 되면 아직 이탈 시그널이 안 실린 상황이죠. 전 뭐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진 않습니다만 참고할 필요는 그렇다고 예. 무시할 필요도 그러게. 사실은 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실렸냐 안 실렸냐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 고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시장에서 검토하는 와중이지, 결과론적으로 봐서 야 지난주 금요일날 팔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찍던 SDI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이거 길게 보면 뭐 이런 구간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구간들을 그때는 이거 어쩌죠 라고 얘기했겠지만 예.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만들어진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뭐 제한포트 내에 IT 세 종목 지금 보여드린 건데, 과연 지금 여기서 다 빼놓고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버티기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시장, 이걸로 읽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IT 다음은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세 개 다 포트의 중심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종목인데, 주목해서 보긴 하지만 포트는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죠? 오늘 네.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야 빼라고 라는 시그널을 주면 빼죠. 근데 지금 과연 기술적으로 며칠의 부담이 매도 시그널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 네. 먼저 빼는 게 과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고 난 뭐 나중 시점에서는 뭐 과연 정답일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결국 이제, 12월뿐만 아니라, 이게 12월이 지난다고 해서 사실 주식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월로 이어지고 2월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IT 다음에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자동차 얘기를 좀 하셨고요. 사실 자동차는 뭐 아직도 업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런데도 자동차를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 논리가 뭘까? 사실 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투 유니버스 추정치를 내년 이익 전망치 보여주셨죠. 보여드렸죠. 그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IT가 흔들림 없이 계속 끌고 가면 사실 그 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쪽이 탄성이 줄어들게 되면,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도 그 차트를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탄성이 줄어드는 시점서부터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그 차트를 제가 뭐 며칠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음 타자가 뭐냐? 그러면 내년에 어닝 증가가 11%대 뜨는데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는 어닝 증가는 9% 정도 나오니까 시장 상승보다 이 어닝 상승이 낮다. 그럼 올해하고 컨셉이 달라진다라고 봤을 때 내년 시장의 어닝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어닝 가이던스 증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업종 내에서
다음 주도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불러드렸던 게 자동차, 이건 기저효과 반영이니까요. 뭐 호텔 레저, 뭐 유통, 뭐 화장품, 이것도 사드 효과로 인한 기저효과 반영하는 거고, 정유, 철강,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제 유니버스에서 찝어서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IT의 탄성이 줄어들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모비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혼자 잘 나갈 수는 없어요. 현대차가 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10조 5천억으로 국가에 이바지를 하신 다음서부터 삼성동 땅을 10조 5천억에 사시고 국가에 이바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 집어 던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삼성동 땅의 저주라고 불리는 어닝 감소를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이제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주식이었어요. 어닝이 계속 까지는 주식인데 이걸 뭐하러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포트 내에서 자동차 업종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는 뭐 사드로 인해서 기저를 찍었다라고 감안을 하고, 내년이 올해보다 낫다라고 하면 5년 만에 나타나는 증익 구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시장의 모멘텀이 좀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은 과거 레벨단에 비교해서 보면 절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최근 들어서 요 정도 올라오기 시작했으면 이 기울기로 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 누워버려도 올해 데이터 대비해서는 내년 데이터가 높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재고, 인센티브 증가, 이런 것들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안 팔리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원하는 차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아반떼 신화, 소나타 신화, 뭐 그랜저 신화를 만들어낸 뭐 높으신 분들이 정몽구 회장이 옆에 이제 쭉 서 있다 보니까 SUV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너무나 명확한데, 이게 같은 미국 땅덩어리 내에서 SUV는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세단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 증가, 성장률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뭘 내야 돼요? 미국 시장에다 SUV를 내야죠. 근데 지금 계속 미국에다 들이밀고 있었던 건 세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재고가 남고, 재고는 쌓이고,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계속 늘려야 되고, 그럼 어닝이 빠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세단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향이고요. 중국도 원하는 건 SUV입니다. 그럼 SUV를 밀었어야죠. 근데 이제까지 현대차의 의사결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사진이 저는 과거 발표회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코나 발표회 때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벤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코나가 나올 거고, 뭐 지금 뭐 또 파업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코나 생산이 멈췄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업 100년 만년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타픽은 계속 모비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저희 포트에도 모비스도 들어가 있고 현대제철도 들어가 있죠. 현대제철 어제 6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포스코는 밸류가 개선이 나왔고 현대제철은 밸류가 개선이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 시장에서 다 똑같이 현대제철, 현대차 부품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동차 판때기 만들죠. 근데 이거 봉영강유 우리 철근제 국내 넘버원이 현대제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제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업황에서 포스코가 날아갈 때 현대제철은 메꿔진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 이렇게 모비스 반등하는 구간에서 현대제철은 철강 데이터 플러스 현대차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금통위에서 저는 사실 우려했는데요. 만장일치 인상이 나올까봐. 분명히 어제 만장일치 인상이 나왔으면 시장에서 떠들었을 거예요. 다음 금리 인상은 1분기, 뭐 3월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소수표가 있었죠. 전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금리 인상은 적어도 1분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도 완화적인 스탠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말년병장이라 곧 임기가 끝나시지만 시장에다가 뉘앙스는 충분히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원화의 단독 드립을 강세, 원달러 하락을 계속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은 전일보다는 떨어졌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그룹, 뭐 현대차 그룹에 관심을 좀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IT 다음이 자동차입니다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IT 다음이 뭐가 될까를 고민하는 시장이라면 시장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수요가 존재하는 업종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지표가 좀 몇 개 나왔네요. 장 팀장님 마지막 전략 듣기 전에 체크하겠습니다. 3분기 우리 성장률이 1.5% 나왔습니다. 속보치가 1.4%였으니까요. 0.1%포인트 올라서 올해 뭐 3% 성장을 지금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네요. 1.3% 상승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로 물가 지표는 좀 떨어졌네요. 예.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또 오펙 회의 있었는데요. 네. 내년 말까지로 감산 연장하기로 네. 예, 합의를 해서 역시 빈살만의 그 영향력이 기세가 등등하다. 예, 러시아도 함께 동의를 해줬다는 것도 좀 첨언하겠고요. 예,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과연 저 차트를 보면서 다 집어 던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운이 좋아서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지금 시점에서의 100점짜리 정답인가라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어진 단기 낙폭, 4거래일 동안의 특히 뭐 월요일하고 어제 거래 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부담을 좀 늘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돌림에 대한 니즈를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출발, 오늘 시장에서 어제와 다른 시장 분위기, 좀 돌림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 브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뵈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